안녕하세요. 파라강통에서 제기한 주식갱이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당히 깊은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당장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코스닥 같은 경우 조금씩 상승시켰던 그런 일봉상의 모습을 단 4일 만에 한 달 폭의 상승폭을 하락으로 돌리는 이런 장대의 음봉들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쌓아놨던 수익, 위험 관리가 한번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도 순식간에 주가지수의 하락과 함께 종목들도 당연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수익을 봤던 그런 수익금도 한순간에 단 며칠 만에 날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주식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5일선을 타고 가는 급등주 모습 속에서 5일선을 이탈하고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 나왔다면은 21선까지 주가가 왔을 때 항상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 일봉에서 주가지수든 종목이든 20일 이평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심리적 이평선이다.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들이든 이 20일 이평선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이평선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일 이평선에 주가가 유사한 위치까지 왔다면은 테스트하는 모습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 테스트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항상 1%대 이상의 큰 폭의 하락도 나올 수 있는 이런 과거의 차트에서도 항상 나오는 모습이기에 저도 주가지수가 21선 그때 위치하고 그 위치까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면은 꼭 이 테스트는 성공하는지 또 이 테스트에 성공하지 못하는지 이것을 꼭 체크를 하고 매매에 꼭 반드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닥 지수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이 900억, 기관이 17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간의 상승폭을 올려오면서 매도한 금액으로 보면은 뭐 언제든지 이런 금액 정도는 항상 나올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외국인도 1000억이 안 되고 기관도 1700억. 그럼에도 20일 이평선을 이탈했는데 4% 매도 금액 대비 지수 하락이 상당히 크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개인들도 종목을 올리면서 지수를 방어하기보다는 누구든지 똑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20일 이평선을 이탈했네. 종목을 올리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죠. 떨어지는 종목 조금씩 받쳐가면서 그냥 매수나 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매도하는 주체들은 지속적으로 아래로 매도를 수량을 떨구는데 매수하는 주체는 그 물량을 받아먹으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호가를 낮추면서 조금씩 저가에서 매수하는 그래서 매도한 금액 대비 지수가 20일 이평선을 이탈하다 보니 중요 이평선을 이탈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종목을 끌어올리는 그런 매수 주체들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서 이런 작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매도 금액에도 지수가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코스닥 지수는 2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했고 코스피 지수는 그나마 20일 이평선을 아직 터치하지는 않은 채 외국인이 730억, 기관이 4,700억 이렇게 양매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도 21선을 언제든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주가 지수는 꼭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늘 주된 이런 하락 요인은 이 전염병의 확산 소식이었죠. 그렇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그런 악재 속에서 이렇게 주가 지수도 크게 하락을 했고 상승 종목들을 보면은 뭐 진단키트주, 뭐 전염병 개발 제약주들, 그렇죠? 온라인주들 이런 전염병의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중심이 돼서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이 오늘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코스피, 코스닥 전체 종목수가 한 2,200~300개 그 정도 되는데 0% 이상 상승한 종목 0.11%, 이 187개 종목만이 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결국 2,300개 정도 중에서
187개만 상승이 나왔다. 그렇죠? 퍼센트로 따지면은 거의 뭐 10%도 당연히 안 되고 뭐 한 7, 8%. 그렇죠? 그런 종목들만 상승이 나오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하락폭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장임에는 분명하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전염병 확산 소식이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주가지수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 이것이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강했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5일선을 타고 코스닥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이탈하지 않는 상승 흐름이 나왔고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러한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한 상승이어서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경우로 이 전염병 2차 소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전염병 확산 소식이 다른 나라까지 퍼지게 돼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가지수의 약세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재빨리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얘기라면은 당장 지수에 다른 나라의 지수를 파악을 해보고 우리나라만 깊숙한 하락이 나왔구나. 그렇다면 다른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주가 지수야 지금 상당히 뭐 코스피 2.46%, 코스닥 4.17%가 상당히 깊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에 해당되는 이미니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은 0.12%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게 하락했는데 미 야간 선물 지수 상승, 이미니 S&P 500 지수 선물 0.07% 상승. 그렇죠? 그리고 같은 아시아계 중국 상해 종합지가 지수 오늘 0.36%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2%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장이 시작하고 있는 영국 마이너스 0.11% 하락, 독일 0.00% 강보합에서 머무르고 있죠. 결국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제법 깊은 이런 하락폭이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나온 모습을 현재 오후 6시 20분 상황에서는 지수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지수 하락이 나와서 키 맞추기가 나온 것이든, 아니면 전염병의 확산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런 큰 폭의 상승 뒤에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제법 큰 하락폭이 나왔다. 그렇죠. 미국이 오늘 장 어떤 모습으로 마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미 선물지수는 상승 흐름을 나오고 있고 중국 상해 지수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하락폭을 내일이 또 연달아 나올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지수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미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장 내일 세울 수 있는 전략은 장 초반 주가지수의 움직임이 어떤 방향일지는 당연히 파악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들 중 윗꼬리를 단 종목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솔루션도 오늘 기관이 24만 주, 외국인이 18만 9천 주, 상당히 큰 금액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장중에 8.36% 이런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종가는 지수 하락으로 2.25% 하락.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내일 우리 주가지수, 우리나라만의 이런 큰 폭의 하락을 다시금 만회하는 상승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타겟으로 삼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위험관리를 제 1순위로 하기 때문에 굳이 지수가 21선을, 코스닥 지수도 21선을 깨고 이탈했는데 무리하게 종목을 매매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유했던 종목들을 좀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 보유한 종목 없이 지금 장을 마감을 시켰는데, 일단 내일 전략상 우리나라 지수만 아까 살펴봤듯이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 오늘 미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도 내일은 어느 정도 돌리는 상승으로 좀
돌리는 움직임도 분명히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이런 전략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 중 윗꼬리를 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타겟으로 매매를 해볼 생각인데 일단은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이 이렇게 나왔을 때 단순히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전염병이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전 세계적인 또다시 하락폭이 나오는지 그것을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런 급락의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도 아시아 증시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 중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을 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직까지는 주가 지수가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적극적으로 뭐 한 종목에 다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그렇죠. 미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같이 동반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런 큰 폭의 조정이 나온 모습은 이런 큰 상승 뒤에 나올 수도 있는 조정의 모습으로 보고 전략을 내일 뭐 윗꼬리를 단 수급주들이 들어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올라야 되는데 지수로 인해서 하락한 종목들을 한번 트레이딩 대상 종목으로 삼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의 급락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이 전염병으로 인한 하락이 나타나는 것인지 그것을 꼭 다른 나라의 주가를 체크를 해보면서 그것을 체크를 해봐서 결론이 나온다면 그러한 것을 트레이딩 전략에 포함을 시켜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하락했을 때 빠른 판단이 부족하면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수익, 한 달 동안에 상승한 수익 단 4일 만에 하락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렇죠? 꼭 뭐 장기, 중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내 판단이 이런 주가 지수의 하락이 언제든지 20일 이평선이란 중요 이평선, 일단 5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고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 꺾인 5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또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차트를 통해서 조금씩 읽다 보면은 21 이평선을 테스트하는 위치에 있을 때 분명히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꼭 손실 관리에 항상 초점을 많이 두어서 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매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